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3거래일과 다르게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방금 전 1900선도 이탈하는, 1990선도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가운데 오르는 특징 업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지금 시장이 더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매도가 지금 1,400억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매도에 좀 가담을 하면서 오늘 좀 어제 그제와는 좀 다르게 약간은 좀 이탈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1988포인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계속 6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의 상위 종목들이 다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히나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주도 어제부터 이어서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시총 5위까지 해서 포스코만이 강보합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이 약간 더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파는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도 팔고 있습니다만 조선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들고요.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 특히 정유주, 유가의 또 급락으로 인해서 이런 정유주의 또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걸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뭐 유통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 전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건설이라든가 운수창고 쪽,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 항공주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이닉스 있죠. SK하이닉스 상승이 약간은 좀 둔화됐습니다만 이러한 SK하이닉스라든가 초반에 오전장에서는 삼성 SDI나 LG전자 이런 쪽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다고 보는데 조금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해지면서 다들 종목이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통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 매수를 계속 유입을 하고 있고, 뭐 건설 쪽도 매수를 하다 약간은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기관은 어쨌든 외국인은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의 그런 기조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0.27%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기관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조금씩은 다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IT 장비 부품주 오늘 뭐 멜파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에 띄는데 대체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도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역시 뭐 엔터주 지속 관심을 말씀드린 엔터주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대선 관련 테마들도 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도 지금 상승 이후에 상승이 좀 반납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항상 뭐 긍정적인 시각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수 차트나 이런 부분이 이따 좀 보겠지만 여전히 뭐 추세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해외 시장의 어떤 그 차트를 좀 봐도 상승의 어떤 그 추세 부분은 전혀 지금 훼손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섹터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특징 업종과 테마주들, 그 안에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차트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차트를 좀 보면서 특징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예. 엔터주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여행 관련, 항공, 그리고 카지노 관련 이런 업종들이라든가 화장품 관련이라든가 피팅주들, 그리고 자동차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업종들을 보시면 엔터주를 제외하고 여행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 항공이나 이런 쪽을 보시면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이런 내수 소비 관련 종목들의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엔터주를 좀 먼저 살펴보면 일단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면 현재 다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제가 일전에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로는 IT, 자동차, 건설, 금융화 이런 5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 외에 중소형주, 코스닥 쪽의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자면 이러한 엔터주라든가 그리고 세일가스 관련 종목들, 이러한 바이오 쪽 이런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흐름 속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엔터주 같은 경우 성장성이 앞으로 뭐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제 실적이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는 막연한 기대감, 한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 SM이라든가 YG엔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지속적인 뭐 관심이 필요하고 매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부분이고, 앞으로 무엇보다도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으로 변했고, 시장 자체가 변했다는 거죠.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까지 한류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행 관련주 어제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지금 인바운드 쪽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즉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호텔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모두투어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하나투어, 모두투어 둘 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주도 마찬가지, 어제도 좀 짚어봤던 종목인데 어제하고 그대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그런 여행객의 증가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 쪽도 파라다이스 계속 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흐름인데요. 이게 지금 쭉 연결이 되고 있죠. 중국의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또 카지노 업체들, 바로 이 파라다이스나 GKR 같은 종목들도 중국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그들에 의해서 실적이 좀 좌우되는 이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그러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연결이 돼서 이런 호텔 신라나 이런 종목들도 현재 지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호텔 신라나 이런 종목들은 현재도 매수도 가능한,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내수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이 또 쉬는 구간에서의 흐름이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이 약할 때 좀 강한 종목이고,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특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시장이 쉬는 구간에서 또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또 실적이 또 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도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러한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하이로코리아, 요금 작게는 DK랍, 이러한 종목들을 셰일가스 관련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뭐 이러한 종목들 매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종목별로 좀 보자면 IT 쪽 같은 경우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겠다 하면서 반사적으로 아무래도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러한 뭐 시장에서의 분석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뭐 차치하고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긴 시각에서 장기적인 투자, 올해 하반기 내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그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 일본에서 그런 약정 완화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N구 현상이 좀, 엔화가 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한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QE3가 진행이 되고 나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엔화 약세 부분이 좀 기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56% 이상이 지금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40%를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그런 산업을 좀 보자면 그런 영업이익 부분과 환율과의 상관성, 이런 부분이 예전만큼은 좀 강하지 않다, 약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 이후로 자동차의 주가 흐름이 좀 약하다면 그 부분은 단기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질 그러한 부분들로는 IT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건설, 금융, 그리고 화학업종도 오늘 조정을 받지만 그동안 단기적으로 또 오른 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쪽이라든가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엔터주라든가 지금 계속 뭐 강해지고 있는데요. 엔터주라든가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
그리고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는 대선 관련 오늘 테마의 흐름들이 좀 약해졌죠. 대부분 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선언을 하고 나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약해진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정책 관련한 종목들로 마찬가지로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